잔금하는 날은 등기부등본을 뜰 때 발급용이 있고 열납용이 있어요. 중개를 해주셨을 때 안분을 알아서 뭐 정리를 해주고 이런 건가요? 그렇죠. 잔금하는 날은 이제 계약 때와 마찬가지로 등기부등본, 토지 건물에 대해서 띄고, 왜냐하면 그동안 변동이 있는 점도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건축물 대장, 뭐 토지 대장을 다 띄죠. 전에는 얘기 안 했는데 이 등기부등본을 뜰 때 발급용이 있고 열납용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근데 저희가 인터넷에 뜰 때 열납용을 띄워서 출력도 가능하던데? 예. 그러니까 열납용하고 발급용하고 가격 차이가 몇백 원 차이가 나요. 네, 맞아요. 왜 타는 거죠? 발급용은 이게 공적인 문서로서 보호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복사 못하게끔 하는 것도 나오고 이제 1년 보호도 나오고 하거든요. 근데 열납용은 그런 게 없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좀 저렴하니까 이제 열납용으로 띄고, 잔금 때나 계약 때 같은 경우는 발급용으로 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잔금을 지불할 때는 매수인은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증, 계약서를 가지고 참석해야 하며, 매도인은 부동산 인감증명서, 매수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를 해야 되거든요. 주민센터 가서 매수자가 계약서를 이제 보여주시면 그에 맞춰갖고 이제 인적 사항을 주민센터에서 기재를 해줍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초본, 주소 변동 사항이 모두 변동된 걸로 해서 띄셔야 되고요. 인감도장, 신분증, 등기권리증, 계약서를 가지고 참석을 해야 됩니다. 도면이나 각종 열쇠, 건물 용역계약서 등이 있으면 같이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등기권리증은 그 건물 하나당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잊어버리면 등기권리증이 새로 발급이 안 됩니다. 그리고 등기권리증이 없는 경우 등기를 위임받은 법무사가 작성한 확인서면이나 등기관이 작성한 확인조서 등을 첨부해야 됩니다. 법무사는 확인서면 작성 시 당사자의 신분증을 통하여 확인하고 얼굴 등 용모를 기재하여 우무인을 날인하여 확인서면을 작성합니다. 잔금 정산 시에는 이제 일자별로 공과금이라든지 임대료에 대해서 일할로 안분을 해서 잔금 정산서를 또 만듭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는 매수인 거, 이거는 매도인 거 해서 일할로 계산을 해갖고 잔금 정산을 만들고요. 보통 요새는 사업체 양도양수라고 해서 건물분 부가세가 발생 안 되게끔 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빌딩 셀러리가 이렇게 중개를 해주셨을 때 안분을 알아서 뭐 정리를 해주고 이런. 그렇죠. 저희가 이제 잔금 전에 이게 맞는지 해서 체크를 해서, 만약 융자가 있으면 그 융자된 부분 또 빼고 더하고 해서 이제 매도자가 이 금액이 나한테 들어오네? 매수자가 이 금액만 주면 되네? 라고 하는 걸 좀 알기 쉽게끔 저희가 만들어서 드리거든요. 사업체 양도양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1등 사업을 매도자가 매수자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사업체를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주게 되면 부가세가 발생을 안 해요. 내가 최종 소비자가 되어야지 부가세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자를 사 먹을 때도, 만약에 음식을 사 먹을 때도 내가 최종 소비자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납부를 하잖아요. 10%가 발생되잖아요. 건물도 내가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 그대로 영위를 할 건데, 부가세를 매수자한테 받아갖고 매도자가 내고 그걸 다시 환급받고 하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사업체 양도양수를 하거든요. 근데 사업체 양도양수가 안 되는 또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고 그래요. 만약에 안 되면 부가세를 이제 잔금 때 납부를 해야 되고, 만약에 되면은 그냥 진행을 하시면 되죠. 이 얘기인가요? 쉽게 말해서 여기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에 그 임대사업자를 냈어요. 법인이든 개인이든. 그렇죠. 이 임대사업자가 어차피 여기에만 물려 있으니까 이 법인 자체를 넘기는 거. 자체를 넘기는 건 아니에요. 좀 어렵게 설명이 됐네요. 다시 한번 좀. 그러니까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인데 어차피 이 건물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건물을 그 다음 사업자가 똑같이 영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자가 양쪽에 있는데 이 사업체를 넘긴다는 얘기죠. 법인은 바뀌는 게 없죠. 없죠. 똑같은 사업체를 영위를 하는데 내가 부가세를 내고 다시 환급받고 하는 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왜냐면 부가세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부가세 10%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100억짜리 건물이다. 토지가 50억이고 건물이 50억이다. 그럼 부가세가, 토지는 발생이 안 돼요. 건물 50억에 대해서 5억이 발생이 돼요. 그럼 내가 100억 주고 사는 게 아니라 105억을 잔금 때 줘야 돼요. 그 5억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죠. 그걸 이제 매도자한테 주고, 매도자가 이제 그거를 이제 납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매수자가 그걸 또 환급받는데 절차가 복잡하니까 내가 5억을 더 안 주고 그냥 사업체를 영위하는, 양도양수 하는 거죠. 근데 양도양수가 안 되는 경우는 매도자한테 5억을 주게 되는데, 근데 매도자가 그 5억을
5억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대리 납부 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등기 이전하는 법무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리 납부 제도를 이용을 하게 되면 그 법무사한테 5억을 맡기는 거죠. 근데 매도자는 이 매수자한테 이제 세금 계산을 끊어줘야 돼요. 이 법무사가 이제 대리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뭐 매도자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난 팔고 나서 해외에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뭐 여행 가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매수자는 급한데 빨리 환급 받아야 되는데 매도자가 안 냈으면 미리 절차를 해놓는 거고. 그쵸. 대리 납부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은 매수자도 안전하고 매도자도 뭐 어차피 안전한 거죠. 뭐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좋은 제도?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예, 잠깐까지 살짝 어려운 감이 있었습니다. 뭐 사업자 양도양수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뭐 서류가 뭔가 많은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뭐 이런 거 모르고 계약을 하시게 되면 어디서 부가세 부분을 구하지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큰 건물들을 직접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중간에 중개인이 있더라도 제가 알고 나서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방금 전에 임차인을 만나봐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소유권이 넘어오는 순간까지의 그 절차를 좀 알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빌딩 셀러리였습니다. 셀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